도쿄올림픽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G7 회의가 열렸던 영국에서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도쿄올림픽의 축소판이라 할 수 있는 영국 코널 상황이 급격히 악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2일 일본판 뉴스위크는 영국 G7 회의 장소에서의 코로나 확산에 대한 분석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6월 11일부터 13일 개최된 G7 정상회의에는 각국 정상들을 비롯해 전 세계의 미디어, 경비에 해당하는 경찰관 6,500여 명이 결집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 미디어인 코널 라이브에 따르면 6월 13일까지의 일주일 신규 감염자는 G7 회의장이었던 세인트 아이브스와 할스타운에서 인구 10만 명당 확진자가 733.2명으로 이전 일주일에 비해 무려 2450%포인트 증가했습니다. 타웨드낙, 루란트, 카비스베이가 10만 명당 294.9로 800%포인트 증가, 국제 미디어 센터가 설치된 펠머스 이스트가 10만 명당 600으로 2000%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널 및 실리제도 전체는 10만 명당 81.7, 영국 전체 평균이 77.4를 기록했습니다. 영국 정부가 공개하고 있는 신규 감염자 지도에서 확인하면 세인트 아이브스와 할스타운, 타웨드낙, 루란트와 카비스베이, 펠머스 이스트, 펠머스 노스의 일주일마다 새 감염자의 합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G7 회의장의 일주 신규 감염자 수를 그래프로 나타내는 감염의 확산은 6월 15일에 이미 고점에 도달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규 감염자 지도를 시간 순으로 봐도 6월 2일 시점에서 감염이 대부분 퍼지지 않았는데 9일, 16일 및 대량의 경찰이 경비를 맡은 G7 정상회담 장소 주변뿐만 아니라 국제 미디어 센터가 마련된 펠머스 이스트에서도 G7을 경계로 감염이 급격하게 퍼진 것이 일목요연합니다. 시간 순서로 본 신규 감염자 지도입니다. 6월 2일까지 일주일은 대부분 백색으로 보일 정도로 확산이 미미합니다. 6월 9일까지의 일주일은 G7 회의장인 세인트 아이브스와 할스타운, 타웨드낙, 루란토 앤 카비스베이, 국제 미디어 센터가 설치된 펠머스, 그리고 보안을 위한 체크포인트가 마련된 뉴키에 감염이 확산하기 시작합니다. 회의가 끝난 후 6월 16일까지의 일주일은 카비스베이, 펠머스 뉴키에서 클러스터가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두 영국 중에서도 최악이라고 말할 정도의 감염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G7 정상회의가 델타 변이의 확장 이벤트가 됐다는 비판에 대해 코널 지방의회는 코로나의 확산과 G7 정상회의 개최가 관련이 있다는 증거가 없다. 코널 서부 펠린에 있는 대학 캠퍼스에서 감염이 시작됐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신규 감염자 지도를 시간순으로 보면 G7과의 관련성을 웅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널에 있는 요양원에서 여러 감염자가 나왔지만 입주자의 100%, 직원의 94%가 백신 2회 접종을 완료하고 있었기 때문에 모두 무증상이었습니다. 그나마 백신 2회 접종이 생명을 살렸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쿄올림픽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이 상황을 도쿄올림픽으로 가져가 본다면 어떨까요? 7월 23일 개막하는 도쿄올림픽 패럴림픽에서 해외 관광객은 통제된 채 수행되지만 세계에서 선수와 관계자 등 10만 명이 입국하게 됩니다. 선수는 올림픽, 패럴림픽을 포함해 약 1만 5천 명, 선수단 직원과 IOC 관계자, 미디어가 7만 9천 명 전후인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은 이미 우간다 대표 선수단 9명 중 1명의 양성을 발견하고 올림픽 개최로 인한 재생산 지수가 최대 7이 되는 델타주가 창궐할 것이 우려되고 있는 것입니다. 선수촌은 최대 1만 8천 명이 숙박할 수 있습니다. 인도 등의 선수에 대해서는 출국 전 검사와 입국 후 이동, 접촉 제한을 엄격하게 할 방침입니다. 그럼에도 불안 요소들은 곳곳에 질비합니다. 1만 8천 명에 들어갈 선수촌에는 PCR 검사실이 단 2곳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선수는 외부 시설로 옮겨지지만 집단 감염이 발생할 경우 검사소에 사람들이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선수들이 사용하는 숙소 또한 문제입니다. 보통 2인실이 기준이나 최대 8인까지 들어가는 숙소도 있어 숙소 안에서 단체 음주가 펼쳐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 문제는 사람들의 동선을 파악할 수 있는 QR 체크 시설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확진자가 발생하면 밀접 접촉자를 찾기란 불가능에 가까워 보입니다. 일본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의 코로나 대응도 문제입니다. 우간다 선수 9명 중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도 나머지 8명은 밀접 접촉자로 분류하지 않고 합숙지로 이동시켰습니다. 이후 오사카 지사의 항의로 밀접 접촉자로 분류됐지만
밀접 접촉 여부 판단은 각 지자체의 역할이라고 책임 떠밀기에 급급한 모습입니다. 공항에서부터 신속 대응은커녕 알아서 잘 대처하라는 느낌을 주는 상황입니다. 선수들의 식사는 예정대로 후쿠시마와 미야기, 이와테 등 동일본 대지진 피해 지역에 식재료가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약 700여 개의 메뉴를 제공하면서 원산지를 표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미리 정보를 알고 온 선수들도 있겠지만 아닌 선수들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돼 방사능 피해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죽했으면 IOC와 도쿄올림픽, 패럴림픽 조직위원회가 올림픽 기간 내 코로나19나 폭염으로 숨질 경우 본인 책임이라는 동의서를 받겠다고 했을까요? 이에 대해 크리스토퍼 두비 IOC 총괄본부장은 도쿄올림픽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의 모든 국제 이벤트에서 요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지카 바이러스의 우려가 불거졌던 2016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을 비롯해 최근 6차례의 동아기 올림픽에서 희생이라는 문구가 들어간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만큼 불안 요소가 있으니 최악의 상황까지 가정한 동의서를 받아 책임을 모면하려는 듯한 모습입니다. 코로나 여파로 1년 연기된 도쿄 하계올림픽은 역사상 가장 비싼 올림픽으로 기록될 것으로 보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23일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의 지난해 12월 말 현재 올림픽 개최 비용을 154억 달러, 약 17조 4,700억 원으로 추산했습니다. 여기에는 1년 연기로 추가된 30억 달러, 약 3조 4천억 원이 포함됐다고 로이터 통신은 덧붙였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확산에 따라 도쿄 조직위가 해외 관중을 수용하지 않기로 하면서 입장권 수익은 애초 기대했던 8억 1,500만 달러에서 절반 아래로 급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로나19 감염 폭발을 우려해 무관중으로 대회를 치러야 한다는 여론에도 도쿄 조직위는 일본 국내 관중을 받기로 했습니다. 대회 기간 경기장 수용 규모의 50% 또는 최대 1만 명의 관중이 경기장에 입장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448만 장 판매한 티켓은 272만 장 줄어 900억 엔의 티켓 수입은 절반 이하가 될 전망입니다. 이렇게 비싼 올림픽을 치르면서도 돈을 벌어가는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아베 전 총리의 친형인 아베 히로노부가 운영하는 골판지 회사는 엄청난 이익을 챙길 것으로 보입니다. 골판지 침대 하나의 가격이 약 20만엔, 하나로 220만원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불편하고 엉성하기 짝이 없는 종이 침대를 선정한 것은 가격면에서 저렴해서인 줄 알았던 누리꾼들은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쌀 줄은 몰랐는데 저 따위 침대도 침대냐? 아베 친형이 골판지 회사 사장이라던데 올림픽을 기어코 열려는 이유가 있었네 라는 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골판지 가림막과 침대, 대피소 모두 아베 형제의 유착관계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지만 일본 정부는 입을 닫고 있습니다. G7에서 미리 보았듯 도쿄올림픽은 향후 100년에 걸쳐 인류가 도쿄올림픽 변이 바이러스를 낳은 가장 어리석었던 대회였다는 비난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시온TV였습니다.